걔는 진짜 사기꾼의 이제 전형적인 이게 그 수법이 네. 말을 애매하게 해서 사람들이 혼동하게 하는 단어를 쓴다는 이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기가팩토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예요. 기가팩토리니까 보통 기가는 이제 배터리 만들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가팩토리 하면 사람들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줄 안다고요. 근데 배터리도 만드는 걸 하고 아닙니다. 기가팩토리는 자동차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 공장의 한 배터리- 구석에 그죠. 예. 배터리 만드는 공장도 있다. 맞아요, 이 맞아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가팩토리 하니까 모든 기가팩토리에서 다 배터리 만드는 줄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사기꾼이라고. 그죠. 안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예, 예. 비중이 너무 작은데. 아, 그러니까. 예. 그렇죠, 모든 그렇죠. 배터리,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를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상하이 기가팩토리 하니까 사람들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사륙병을 열심히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다 한국 배터리를 사갖고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지들이 만드는 거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발표에 보면은 예. 우리의 기술로 그러니까 비행거리를 엄청 높였다. 막 이런 거 엄청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것도 사기라니까. 그것도 사기예요? 사기예요. 그 쌍놈의 새끼 진짜. 이 개사기꾼 새끼 진짜. 아, 그것도 사기였어요? 그건 진짜 줄 알았네. 테슬라 배터리 대회 때 쭉 저도 네. 다 봤거든요. 네, 너무 테슬라 배터리 대회 때 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양극재도 못 쓰고 이제 그다음에 건식 공정을 네. 적용하고 막 맞아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테슬라에서 이제 양극재도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요. 코발트 프리 양극재도 만들고 응극재도 실리콘 응극재를 갖고 와서 그다음에 건식 공정도 해갖고 배터리를 만든다. 전 과정을 지들이 다 한다는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공정 양극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응극재 실리콘 응극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건식 공정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에코프로 BM이나 뭐 나노신소재나 이런 데서 다 만들어 가지고 주면 걔는 조립만 하는 거라고. 쥐는 새끼가 조립만 하면서 조립하는 것만 되면 얘기하면 되지. 그 나머지 양극재 뭐 이런 거 다 이제 우리나라 에코프로 BM에서 하고 이제 나노신소재에서 하고 하는 거를 지가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차고 자빠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구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나요? 예? 가능성 없죠, 당연히. 근데 양극재 그건 공장이 없는데 뭘 지가. 근데 양극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없을 수 있는데 예. 셀은 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기술이 없어요, 걔들이. 예. 이거 셀도 양극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지금 수준으로 올라가고 용량을 더 크게 하고 하는 데는 좀 엄청 많은 기술이 필요한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수율을 잡는 부분. 수율. 예.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 만드는 장비도 따로 팔고요. 소재들도 다 사올 수 있거든요. 사와서 장비 넣어갖고 돌리면 되잖아요. 사실 뭐 집에서도 배터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요. 손으로 그죠? 만들 수 있지. 네. 만들 수 있는데 만들었을 때 거기서 양품이 몇 프로가 나오냐, 불량품이 몇 프로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SK온도 지금 헝가리에 공장 지어갖고 21년에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배터리 수율을 못 잡아갖고 21년, 22년 계속 적자였고 올해도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24년이나 돼야지 흑자로 전환된다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걔들은 기술 하나도 없는 애들인데.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예. 다른 공장에서는 이미 수율을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율 잡았는 거를 옮겨와서 새로 짓는데도 지금 수율이 못 잡는 정도로 이 수율 잡는 게 이제 그 공기, 습도,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 그렇겠네요. 예, 진짜 이게 이제 예민하고 복잡하고 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라면 잘 끓이십니까? 저 라면 완전 잘 끓이죠. 완전 잘 끓이세요. 네. 예. 그러니까 라면 뒤에 있는 그대로 끓이거든요. 예. 그대로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대로 이제 저는 항상 계량컵을 씁니다. 네, 이제 500 딱 물 받아갖고 딱 넣어서 끓이는데 내가 끓인 맛이 있고 와이프 끓인 맛이 없어.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이상하잖아요. 네. 그게 이게 배터리라. 전 가끔 의심해요. 예. 나한테 맡기려고 일부러 맛없게 끓인다. 그러니까. 일부러 물 더 넣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수율을 잡는 과정이 그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다 화학이거든요. 열이 들어. 그러네요. 예, 열이 화학이네. 들어. 예,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잖아요. 우리 라면 만드는 레시피는 봉지에 다 있잖아요. 그 레시피대로 똑같이 만드는데 어떤 놈이 끓이면 맛있고 어떤 놈이 끓이면 맛이 없어. 다음에 또 부탁해도 또 맛있게 끓이면 계속해서 맛있게 끓이고 맛있게 못 끓이면 계속해서 맛있게 못 끓이거든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는 애초에 화학 베이스로 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출발하는 회사라서 애초에 화학적으로 넘어오면 안 돼요. 이게 방향이 이게 이 뭐랄까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라니까요. 근데 반론을 위한 반론, 예, 데블스 예. 어드보케이트를 예. 하나만 해보자면, 예, 해보십시오. 예. 그 테슬라는 음. 그 태양 전지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솔라시티라는 예, 예, 예. 두 개 회사가 있다가 합병을 했잖아요. 예, 예, 예. 솔라시티는 태양 전지로 태양을 받아와서 배터리에 보관하는 이 일련의 작업을 하던 회사라 이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아, 솔라시티는 예,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저기 태양광 쪽은 주로 그 기술이 반도체나 LCD 기술이에요. 아, 기반이 웨이퍼잖아요. 규소. 아 예, 그렇겠네요. 예. 규소를 갈아 갖고 뭐 가는 뭐 그런 형태라 갖고 기본 베이스는 저기 LCD나 반도체 기술이에요. 배터리보다는 태양광 패널이나 이걸 그렇죠. 조립하는데 더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문제고 일단 이제 수율 잡는 데서 어려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작년 한 11월 30일 작년 11월 달 정도에 미국의 이제 USCD라고 아마 그게 캘리포니아 뭐 하여튼 뭐 그런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테슬라 그 돌아다니는 이제 모델 3인가 모델 Y 차를 사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해 갖고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 4680 배터리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거기 4680이 들어가 있어요? 예, 4680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 CG품 같은 형태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분해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 봤는데 테스트를 해 보니까 불량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결론적으로. 아, 그 예. 이일 그것만 예, 잘 예, 되는 예. 거였고. 아니 2170도 우리 거 다 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지. 2170 우리 거 쓰는 거고, 예, 예. 4680 개발한 건 예, 불량품이고. 불량품이고. 아, 예, 그렇구나. 예. 그거를 보통 이제 보면 저희는 이제 A 샘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럿 라인, 양산 라인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제 파일럿 라인에서 만든 샘플을 우리가 보통 A 샘플이라 하고 그 A 샘플이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양산 단계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정품을 이제 완성품 비율, 수율을 높이는 이 과정이 제일 핵심적인 이제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한국의 K 배터리 회사들, 이제 LG나 삼성이나 이제 SK 같은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단계가 이 파일럿 라인 상태에서 이제 샘플 A를 제대로 만드는 게 일단 우선적인데 그게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근데 뭐 지금 양산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럼 테슬라는 GM처럼 예. 그렇게 합작 회사로 가는 형태는 안 하나요? 그거 아마 LG 쪽하고 얘기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예. 이 합작으로 가다 보면 예. 결국 기술의 이전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이러지 됩니다. 않나요? 왜 안 돼요? 베이스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계치들은 맨날 쳐다봐도 몰라. 그거는 내가 이제 와이프 저기 좀 라면 끓이는 거 진짜 맛있게 끓이는 거 와이프가 보고 저렇게 끓이는구나 해서 해갖고 따라하면 그 맛이 안 나는 거 똑같다니까. 합작 회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조차 예. 약간 기업의 DNA가 달라서 쉽지 않다. 예, 불가능합니다. 아. 예,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가 합쳐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예. 어때요? 밸류에이션 측면에 네. 있어서 너무 저렴합니다. 예. 지금 현재 가격. 현재 가격도 음. 예, 현재 가격도 너무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올해 거의 작년 말부터 올해 한 2배 정도가 더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렴하다. 그래도 저렴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밸류에이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실적 추정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미래를 보는 게 밸류에이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여의도들은 어떻게든 2차 전지가 안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이 엄청나게 공매도 쳐놨거든요. 특히 에코프로 BM은. 그래서 실적 추정을 엄청나게 지 맘대로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사실 밸류에이션 해보면 지금도 올해 23년 예상 실적 기준에서 PER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4분기에 1조 9천억 매출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새롭게 이 신규 라인들이 속속 이제 가동이 되는 것들이 있어갖고 올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1, 4분기 아마 2조 1천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추세대로 계속해서 이제 가면 어차피 그 생산 캐파 증가되는 거는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올해 실적이 대략 한 12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매출 기준으로 12조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1조에서 1조 2천억. 그러면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봐서는 8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나오지 않겠나 보이는데
8천억이면은 지금 22조, 23조면은 이제 3파 24, 30배 채 안 되는 거고요. 대략 한 20에서 30 사이, 25, 26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PR이 그거 비싸잖아요. 그 성장성을 이제 감안해서 보면 그죠. 예.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2027년까지 캐파 증설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71만 톤인데 지금 몇만 톤이에요? 지금 13만 작년에 13만 톤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수치로 환산하면은 한 대략 한 50조 정도가 돼요. 작년에 5조 2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5년 동안에 한 10배 정도 증가하는 거니까 10배가 증가하는데 그게 증가하는 게 10배 증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대략 봐서 이제 이익은 20배가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20배 늘어나면은 뭐 주가 20배 가겠네요. 근데 방금 여기서 들은 예. 단점을 한번 꽂아보자면 예.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예. 수율을 잡은 공장이 있는 회사조차도 공장을 늘리는데 수율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말은 수요가 이렇게까지 폭발하는데 예. 이 수요를 잡기 위한 공급을 늘리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셀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아, 셀에만? 예, 셀에 해당되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경험이에요. LG 엔솔이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세팅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폴란드에 해외 공장을 지었는데 그게 수율 잡는데 4년이 걸렸거든요. 고생. 진짜 오래 걸리네요.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럼 셀 회사는 정말 확장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수 있겠네요. 공급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수요가 그런 측면이 폭발해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증설할 수가 없는 게 되고요. 아, 근데 이 소재 쪽은 아니에요? 양극재 쪽 아닙니다. 아, 양극재 쪽은 그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한 게 수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그런 게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예,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오. 그래서 양극재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러네요. 봐도. 예.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 어떻게 보면 셀은 수요에 못 쫓아가서 아무리 잘 돼도 그냥 그 성장이 제한돼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양극재는 예. 이게 그러니까, 다 쫓아갈 수도 있겠네요. Q가 늘어나는 속도가 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되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많이 만들어 달라. 현지 미국 와서 지어 갖고 만들어 달라. 유럽에 지어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가 많은데 그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시차가 좀 이제 그렇죠, 걸린다는 그렇죠. 이제 그런 좀 단점은 있고. 근데 보통 수요가 폭발할 때 공급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2등, 3등, 4등한테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그렇죠. 평준화되는 게 사실 일반 산업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미국의 IRA 법안, 유럽의 CRMA 법안이 있어갖고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아, 중국 애들은 못 들어오니까. 예. 일본의 파나소닉은 기술이 너무 떨어져갖고요. 음. 사실은 한국 싸움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가 되면은 지금 이제 LG가 일단 많이 치고 가고 있고, 근데 LG는 지금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미칩니다. 너무 주문이 많아갖고, 그래서 그 주문이 흘러갖고 SK로 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SK도 지금 물량이 많아서 미칩니다. 그래서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 지금 이미 그렇게 벌어지고 예, 있군요.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 아.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데 삼성 SDI에서도 또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흘러갖고 금양에 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배터리를 만든 회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주가가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저 새끼들도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결국 그냥 셀이랑 양극재 이 두 개만 봤을 때 나머지는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데들은 둘 중에 하나씩만 위치하는데 LG는 두 군데 다 위치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장점이 있나요? 그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를 자꾸 하겠다고 깜짝깜짝 되는 거는 배터리를 안 하고 사실 전기차를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껍데기 만드는 거거든 솔직히. 네, 조립만 하는 거니까. 그거 막 마진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들 하는 거고 많은 애들이 이제 옛날에는 다 그거 배터리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다가 씨발 이거 더럽게 안 되네 해갖고 다 포기했던 건데 테슬라는 아직도 미래를 못 버리고 이제 좀 푸시를 하는 거고 그게 좀 주가 부양하는 거 하고도 제가 봤을 때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 부양 목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도 있고 원래 좀 머스크가 좀 또라이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연결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배터리가 핵심이거든요. 이거 전기차 산업에서는 배터리 만드는 놈이 이제 돈을 다 먹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배터리로 이제 또 국한에서 보면은 또 그것도
양극재를 만드는 놈이 사실 돈을 버는 겁니다. 배터리 셀보다도. 가격에 셀보다도 배터리 가격의 절반이 양극재거든요. 아, 가격의 절반도 양극재예요? 배터리 가격의 절반이 양극재거든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배터리 회사가 열라 만들어봐야 양극재 회사 뭐 시다발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LG엔솔은 LG화학이라는 자체 양극재 만드는 회사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이게 좀 좋은 위치인 거죠. 셀 자체도 좀 경쟁력 있게 팔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양극재도 이제 같이 둘 중에 하나에만 뭐 마진을 얻으면 되는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재도 하면서 셀까지 같이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LG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LG가 또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 양극재를 이제 납품할 때 LG 화학에서 이제 받아오는 가격이 기준이 되니까 딴 애들이 이제 좀 가격 좀 올려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LG 거 쓰면 화학 거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에서 우위에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반면에 SK나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이 달라는데 줘야 됩니다. 가격 좀 올려줘봐 이렇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LG와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에너지 밀도는 누가 더 높아요? 뭐 거의 비슷비슷한 비슷하지 수준인가요?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하여튼 기술력으로 보면 양극재 기술력으로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넘사벽으로 우수한 회사고요. LG보다도? LG화학보다도 LG화학보다도? 에코프로 BM이 더 대단한 회사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경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경험이 되게 축적되어 있는 두 회사가 이제 LG화학하고 우리 배터리 업계에서는 LG화학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인데 LG화학은 이제 배터리 셀도 만들고 그다음에 양극재도 하면서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음극재 기술도 있고 분리막 기술도 있고 뭐 전해기 기술도 있고 없는 기술이 다 없거든요. 다양한 기술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좀 분산돼 있는 네.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만 기술 개발한 거니까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하나만 딱 하나만 파니까. 판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뭐 90점, 95점 이상 맞는 이제 우등생이 있고 이 새끼는 성적은 개판인데 이게 그 역사 덕후라 갖고 국사 시험을 치면 이 새끼 100점이야 이길 수가 없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진짜 좋기. 에코프로비엠 뭐 이렇게 뭐 시총 얼마나 올라갔다 이런 게 과장이 아니겠네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모르고 그거를 공매도를 붙여놔갖고 지금 쌍코 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지금 제가 봐서는 아직 에코프로 BM의 그 이제 뭐랄까 기업 가치 제대로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가 여의도에서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지금 그거를 공매도를 너무 무리하게 쳐나갔고.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가 많아요? 예. 에코프로 BM에 특히 공매도가 많아요. 지금 이제 여의도 쪽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에코프로 BM에 심하게 공매도를 쳐놓은 자문사가 2개가 있는데 걔들이 오늘내를 한다는 거거든요. 짧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예, 최소 내가 투자하면은 한 3년 갖고 간다. 25년, 26년까지 내가 무조건 들고 가겠다. 25년, 26년? 하는 각오로 가셔야 되고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 예를 들어 그 사이에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생각하시기에. 뭐 반토막도 날 수 있다? 몰라요. 그건 모르겠다. 예,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는 이제 지금 사면은 되게 비싸게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분위기상으로? 분위기상으로. 근데 그래도 별로 안 터질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 금양 주가가 이제 4,000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4만 원까지 갔으니까 10배 올랐는데, 와. 예, 제가 보면 좀 그 느낌입니다. 4,000원에서 시작해서 8,000원 가고 10,000원 가고 15,000원 가고 할 때 다들 위험하다, 리스크다,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된다. 이 개인들을 이런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나는 거를 막아야 된다 하는 의협심이 불타는 사람들이 이제 막 블로그에 글도 쓰고 이 회사 진짜 위험해요. 막 저기 직원이 100명밖에 안 되고 뭐 막 이런 글을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사람들의 돈을 지켜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스톡옵션 좀 받으셨어요? 예, 있습니다. 아. RSU 있는데 부럽네요. 아직은 행사가 불가능하고. 그래도 이 10배가 올랐는데. 예, 27년 12월 31일 날 제가 행사 가능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때까지 꼭 회사에 붙어 계셔야겠네요. 이거 노예 계약 돼갖고. 그러니까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면 이제 나올 수가 없네. 예, 제가 2만 주거든요. 와. 지금 8만 원이니까 16억입니다. 처음에 그 회장님이 이제 주신다 그래갖고 계약서 사인할 때 그때는 3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6억이었거든요.
그때도 작지 그것도 않았지만 적지 않았죠. 지금은 장난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장난 아니죠. 차액만 받아도 10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아, 27년 12월 31일 날 주가가 제가 많이 올라야 돼요. 제가 이사님 유튜브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다 제 돈 벌려고 하는 네, 겁니다. 모티베이션이 제대로 그럼요. 돼 있으셨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특히 전기차용 2차 전지는 이제 34개월 전에 보통 세팅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3년이니까 25년, 26년까지는 어느 차 모델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배터리에 누구 양극재가 쓰고 응극재 누구 거 쓰고 하는 게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3년 뒤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3년 뒤의 모습이 확정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27년에 50억 매출 발생해서 그 50억이면은 대략 뭐 한 저기 뭐 5조 정도는 이익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5조에다가 30배 주면 5, 35에서 150조 원 정도가 되니까 시총이 지금이 이제 22조니까 한 그러면 한 7배, 8배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면 돼요. 머리 쓸 거 없다니까요. 머리 쓸 거 없다니까요. 이건 다 간단한 산수인데 뭐. 그러게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되게 심플하네요. 되게 심플하죠. 원래 이제 진리는 단순하고 심플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신새끼가 말을 꼬아서 하죠. 항상. 아, 그건 맞긴 맞아요. 원래 정말 진리는 단순하고 심플한 예, 법이죠. 예,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네. 때고요. 네. 아니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때고요. 예,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사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제 몸을 담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 한 30% 정도는 일단 담고 시작하셔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종목만 자꾸 살려고 하시지 마시고 8개 중에서도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라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면 내가 그거 하나만 갖고 오겠지. 내가 6개 갖고 있겠냐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제일 좋을지 모르니까 6개 나서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너무 한두 개에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빨리 부자가 되시려고 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예. 빨리빨리 돈 벌려고 하니까 제일 제일 빨리 오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빨리 오르고 한 달 내에 수익률 제일 좋을 거는 나한테 자꾸 추천해달라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나도.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고. 세상에 있는 돈이라는 돈 다 끌어갖고 지금 워렌 버핏보다 내가 더 큰 부자 돼 있지. 그렇죠. 네. 진짜 솔직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참지 말고, 제가 이제 한 5개, 8개 종목이 23, 25, 26년까지 들고 가시면 상당 성과 좋을 거다. 원래는 한 10배 정도 올라갈 거였는데 지금 2배 올라갔고, 아직 5배가 남았다. 5배도 마음에 드시면 그 8개 종목 중에서 이제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사놓고 잊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할 타이밍을 자꾸 보시는데, 타이밍 자꾸 보다가 지금 놓쳐갖고 그 사이에 지금 쭉 올라간 게 얼마입니까? 맞아요. 금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우리 5천원부터 시작해서 8천원, 9천원 하고 할 때, 그때만 해도 사실 거의 따블박하고 오는 거니까, 이 사는 좋은 것 같고, 마음에 들고 샀어야 되는데 싶다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집에 조정 주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 못 사고 하다가, 마지막에 3만 넘어서 산다고. 그래서 물린다고요. 물려갖고 2만 몇천 원 가면은 그것도 손질 치면 또 다시 올라서 8만 되고, 이런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내가 투자한 회사하고 이제 동행해서 3, 4년 동안 같이 가면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데 따른 이익을 내가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실 투자하는 게 투자의 본질이고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걸 쳐배워갖고 이제 기업 투자해놓고 이제 회사가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제 좀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쥐는 살짝 빠져나오고 있다가 얍삽하게 이제 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맑을 때 다시 딱 들어가갖고 그 회사에 투자해서 나는 이제 펴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쭉 펴서 먹겠다. 쭉 펴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런 식으로 마음심보를 더럽게 쓰니까 당신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비고 올 때 같이 맞아줄 생각을 해야, 그래야지 나중에 그 햇볕이 화창하고 깰 때 그 자기한테 이제 돌아가는 부가 있는 거지. 이거는 잘 될 때면 옆에 있고 나쁠 때는 쑥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고요. 조정을 자꾸 이제 조정 끝난 다음에 사야 되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정 오면 내가 맞을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 그죠. 아, 근데 진짜 이게 그 전에 투자 자문도 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신 예. 그런 투자의 고수의 느낌이 진짜 나네요. 예. 단순히 배터리 아저씨가 아니라. 예. 원래 투자가 제 전공이고 그러니까요. 배터리가 보급입니다. 아, 진짜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 아, 그럼 저희 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예, 또 또 불러주십시오. 뵙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